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물가 시대인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품목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사기가 꺼려질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물론 설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로 넘쳐나는 광주의 한 대형 할인점의 신선 코너입니다. 들었다 놨다. 고민 끝에 가격표를 보고는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팍팍해진 살림 탓에 지갑은 더 얇아졌는데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선뜻 집어들기가 여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배는 비싸죠. 사과가 제일 비싼 것 같아.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같은 과일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냉해와 장마, 폭염 등 이상 기온에다가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창 제철인 딸기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고 명절 선물로 인기인 사과는 60%, 배도 2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서 3.7% 올랐는데 신선식품의 경우는 과일류는 3배, 채소류는 2배 가까이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의 고공행진 속에 설 연휴를 20여일 앞두고 예약 판매에 들어간 유통업체도 전량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지 다변화 등으로 선물 세트로 쓸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고물가 시대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 위주에서 벗어나서 여러 종류의 과일을 혼합 포장하는 등 세트 구성을 다양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물량 확대라든지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들께 가격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역시 상대적으로 싼 열대 과일의 수입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황부진으로 야기된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의 상승세는 설 대목을 넘어서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게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안의 한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재해위험지구 부지에 지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위험지구의 2단지 아파트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되자 무안구는 해당 구역을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준공돼 2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무안군의 한 아파트. 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이 지난달 초 붙었습니다. 주차장 등 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건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기 전인 지난 2018년. 팻말은 당시에 설치했어야 하지만 행정착오로 누락됐고 뒤늦게 설치했다는 것이 무안군 입장입니다. 입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데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일부러 갈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쪽 지역인지도 모르고. 문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에 무안군이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줬다는 것. 무안군은 당시 시공사 측이 집안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집안 조사를 통해서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건축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무안군은 뒤늦게 내건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또 석회암 층 아래에 생긴 동공을 시멘트로 채워 넣는 보수 공사를 마친 만큼 위험이 해소됐다며 해당 구역의 재해 위험지구 지정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얼마 전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세입자가 부상을 입고 다른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불법으로 증축된 조립식 가건물이 불을 키웠는데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먼저 임지은 기자입니다.
집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 기구는 시커멓게 타버렸고 벽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2시 반쯤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입자 1명이 다쳤고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가건물에 대부분 타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당시 옥상엔 불에 타기 쉬운 조립식 패널에 가건물 2개 동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목조 주택인데다가 조립식 패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증축된 가건물입니다. 불법 건물이만큼 구청이 제때 철거하도록 조치했다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는 2014년 현장 단속 당시 옥상에 불법 증축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9년 동안 추가 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옥상 부분에 이제 지금 보시는 데랑 같이 이제 위반 건축물은 다 이렇게 있고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딱 저기 신고된 부분만 일단은 잡았던 것 같아요. 주택이 밀집된 거리를 조금만 둘러봐도 불과 50m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 동구를 포함해 5개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불법 증축 건물만 모두 4,800여 곳. 불법 증축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물을 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불법 건축물을 만드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월세 등으로 얻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단속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건물주와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신변상에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강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 이행금, 부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증축 건물을 막기 위해선 이행 강제금을 더 높이고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논란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에서도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놓고 논란인데요. 제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수십만 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발된 지 7개월째 그대로인 오름 중턱의 불법 건축물. 제주시가 이곳 건축주에게 국토부 지침보다 더 많은 3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등 조치가 없어 제주시가 조만간 부과할 이행 강제금은 70여만 원. 제주시는 이행 강제금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행 강제금이 매년 일례를 부과하는데 금액이 7에서 80만 원 된다면 재산세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보전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더라도 추가 할증 없이 1년에 한 번 70여만 원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발 후에 원상복구하지 않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건축물은 600여 채, 금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에도 600여 곳이 넘었는데 이행 강제금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행 강제금을 물지 않더라도 가상금조차 붙지 않다 보니 15%는 이행 강제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지의 경우 행정 대집행도 어려운 상황. 불법 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의 행정처벌인 이행 강제금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고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행 강제금만 부과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형사처벌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 안 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도 지키지 않겠다는 제주시. 불법 건축물을 막자는 법 취지와 역행하는 건축 행정이 결국 가치가 높은 제주 지역 보전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연필 드로잉 또 용과 여인이라는 테마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화가가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박소빈 작가인데요. 중국을 거점으로 나라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박 작가가 1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트림을 준비하는 듯한 용의 형상 한 켠으로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가 마치 딸이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필의 덧칠을 통해 표현해낸 상상 속 영물의 역동적인 모습. 청룡년의 해를 맞아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용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리고 좀 더 세계로 퍼져나가는 어떤 내가 원하는, 기원하는 안정과 평화, 이런 행복,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여인과 끊임없이 교감을 하며 힘찬 몸짓을 이어가는 용의 모습. 용과 여인을 테마로 한 연필 드로잉으로 잘 알려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머물고 있는 작가의 30여 년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특히 중국의 한 미술관에서 49일 동안 진행되었던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완성된 길이 17m의 초대형 작품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섭니다. 거의 30년 이상의 용과 함께 작업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박소빈 작가의 신화는 발전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광주 시립미술관이 전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월에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낙연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신당은 효과는 없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낙연 신당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국회의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신당이 표를 얻기는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 군수가 군수직을 내놓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군수는 어제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군수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가 군정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주의 만류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어제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우완 투수 제임스 네일과 계약금 20만 달러 등 총 9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